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촌철살인. 이번 시간에는요,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다, 이런 촌철살인의 교훈을 가지고 제가 인생에서 경험했던 교훈,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에 뚜르드 몽블랑이라는 트레킹을 갔다 왔거든요. 저의 원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세계 7대 대륙을 다 올라가는 건데요. 사실은 에베레스트 아시아의 최고봉은 8,000m급이니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지만 나머지 7대 대륙에 있는 최고봉들은 사람의 일반인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블랑을 제가 올라가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일반인이 어프로치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위험한 코스라고 해서 제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몽블랑 산을 두고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3개국을 이렇게 몽블랑을 끼고 이렇게 8박 9일 동안 하루에 20-30km씩 걸으면서 트레킹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정말 여기에도 저와 같이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루에 20-30km씩 걸으면서 몽블랑의 주변의 풍광들, 아름다운 경치를 다 감상하면서, 그런데 뜻밖에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중등산화라고 발목까지 덮는 등산화를 가져갔는데, 이 발목 등산화 옆에 있는 그 두꺼운 헝겊이나 가죽이 자꾸 이 발목 복숭아뼈 밑에를 곁에를 이렇게 쭉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집이 생겼어요, 첫날. 그래서 정말 아파서 이 통증이 극심하거든요. 이렇게 살이 닿으면 닿을수록.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내려올 때는 더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는 이런 저의 아픔도 모르고 왜 빨리 안 내려오냐고. 그래서 정말 가이드한테도 원망이 극심했던 이런 사건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저하고 같이 갔던 우리 한국 CEO 연구소의 강경태 소장님이 저를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는 모습을. 그러면서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교수님, 저하고 신발을 왼쪽만 갈아 신자는 거예요. 왼쪽이 지금 이렇게 물집이 생겼었잖아요. 자기 신발은 이렇게 헝겊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의 둥둥산의 딱딱한 가죽보다는 이 상처 부위를 자극하는 통증의 강도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신발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강경태 소장이 제안한 대로 제가 그 신발을 신고 통증이 조금 덜해서 안전하게 첫날 하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제가 플랜 B로 등산화를 하나 또 가지고 갔거든요. 어떤 등산화냐면 복숭아뼈 밑에까지 내려오는 등산화예요. 그러니까 제 상처 물집이 생긴 부분은 복숭아뼈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산화가 더 이상 저의 상처 부위를 자극하지 않아서 나머지 8박 9일을 안전하게 이렇게 트레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트레킹 경험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많은 교훈을 몸으로 깨닫고 왔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화두에 던졌던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잠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핀다는 것은 평상시에 나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잘 관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통찰이 어디서 나옵니까? 관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관찰하는 게 보살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살피는 순간 어떤 현상을 목격할 수 있고,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직면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부각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저는 보살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살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살핌은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 어떤 해결 대안이 내가 지금 보살피려고 하는 상대방의 아픔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보살피는 거, 살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내가 상대방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그 사람한테 최적의 해결 대안,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최적의 해결 대안이 저는 보살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살핌과 보살핌 사이에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살피고 있는데 그 보살핌이 계속될수록 저는 괴롭고 힘든 경우, 제발 그만 보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기 딴에는 상대방을 보살피고 있는데, 상대방은 보살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괴로운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왜 발생할까요? 그 사람은 상대방을 보살핀다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 그 사람의 행동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고 자기 판단으로 이런 솔루션을 주면 상대방이 보살핌을 받아서 행복할 것이다, 편안할 것이다 라는
자기 주관적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주관적 판단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보살핌이 계속될수록 더욱더 괴로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 상대방을 우리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잘 질문을 던져놓고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보살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역기능과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돌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과 관심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처지나 상황들을 평상시에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해결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핀다는 것은 그 사람 옆에서 보는 거고, 보살핌은 그 사람 곁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과 곁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인 김소연 시인의 한 글자 사전에 보면 옆과 곁의 차이가 나와요. 옆은 약간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를 옆이라고 그러고, 곁은 아주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옆에서 살펴보다가 아주 가까이 곁에 가서 그 사람의 아픔을 보살핀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옆과 곁의 차이, 살핌과 보살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인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이때 더욱 소중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비결은 평상시에 내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놓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면 저 사람이 보다 더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갖고 있는 애정과 관심은 더욱더 사랑이라는 어떤 수준으로 승격되고 발전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보다 더 따뜻해지고 인간적인 교감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보살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